식사들 하셨습니까? 매일 비가 오다 말다 반복하는 장마에 습도도 높고 덥고 짜증나는 그런 여름입니다. 그래도 이제 중복이니까 여름이 반 정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폭우 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도 150대의 차량이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 없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리터급 기암 어드벤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미들급 쿼터급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시리즈를 기획한 이유는 처음 입문을 저배기량이나 쿼터급으로 할 때 저라면 쿼터급 어드벤처로 하시라는 희망을 담아서 선정을 했었고요. 중년 취미생활의 정착은 미들급 어드벤처로 정착하시면 얻는 이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미들급으로 혼자 타기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들 리터급을 많이 바라보고 꿈에 그리지만은 실제 구입 가격이나 유지비는 미들급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리터급 기업 어드벤처는 만드는 회사도 많지는 않고 판매량도 상위권 몇 대에게만 집중적으로 팔리는 현상 때문인지 몰라도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들 원하시니까 리터급 기암 어드벤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BMW R1300GS 어드방 1300cc 순행 복서 2기통이고요. 7750rpm에서 145마력이 나옵니다. 토크가 6500에서 15.19kg 포스미터가 나오는데 엄청 크게 나오는 편이죠. 이건 압축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료통은 3리터고 연비는 한 20km 정도 나옵니다. 중량은 좀 무거운 269kg고요. 시트고는 850 정도입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4,320만원에 파는데 미국에서는 3,113만원 정도 되고요. 유럽에서는 비싸야 4,215만원입니다. 유럽 가격은 영국을 기준으로 찾은 가격입니다. 오토바이 가격을 잘 보시면은 국내 가격이 유럽, 특히 영국 가격보다 비싼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상당히 비싸게 팔죠. 가지나 환율을 시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전부터 어드방은 국내에서 항상 비싸게 팔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꾸준히 사준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고급 멀티 어드벤처 듀얼 스포츠라는 장르를 처음 만든 것이 BMW죠. 1980년대에 출시된 R80GS가 원조로 역사가 깊은 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만들어온 1300GS입니다. 연간 6,600대 이상 판매를 하고 BMW 전체 판매량이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BMW에게는 상당히 효자 모델이기도 하죠. 발전 역사는 배기량 형식을 공랭 R80, R100, R11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랭으로 넘어오죠. R1200, 1250, 1300 이런 변천사를 가지고 유서 깊은 모델이 많은 R엔진 기반의 어드벤처 역사를 써온 모델입니다. 물랭이라고 비하하는 1200부터는 R엔진 특유의 박진감과 사운드가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자칭, 타칭, 우주명차라고 불리는 아주 성능이 좋은 오토바이고 텔레레버라는 독특한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핸들도 가볍고 초보가 타더라도 아주 가볍게 듣고 급브레이크에도 앞이 주저앉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 없는 아주 좋은 메커니즘을 가져서 핸들도 가볍고 노면 피드백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과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만하다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오토바이로도 유명합니다. 오토바이로는 딱히 단점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주행감과 승차감, 거기다 어깨뽕을 잔뜩 넣어주는 많은 전자장비와 BMW 마크가 하차감을 더욱 상승시켜주는 오토바이로 누구나 꿈의 오토바이로 탐날 만한 오토바이인 것은 확실하죠. 다만 비싼 가격과 비싼 유지비, 많은 전자장비로 고장률 또한 높은 단점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서리만 맞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걸로 유명한 전설을 만들어낸 오토바이로 유명하죠. 아직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타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형 1300은 상부 보호가드가 플라스틱 카울 위에 장착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서 전도시에 엄청난 견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카울 안에 라디에이터도 들어있어서 넘어지거나 깔면 눈물 나올 정도로 심한 견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레버 보기보다 좀 약하죠. 승차감 좋다고 쇼바 믿고 과속 방식턱에 막 까고 다니면은 쇼바 누유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중고 거래 시 프론트 쇼바 누유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부품
부품이나 재생품으로 오버하울 해도 ESA 장비 나가면은 거의 수리비가 100에서 200만원 정도 하죠. 거기다 압축비가 13.3대 1이죠. 환경 규제에 맞추면서 출력을 올리다 보니까 압축비가 엄청 높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압축비가 높은 오토바이는 내구성에도 영향이 있고 작은 정비 실수로 오토바이가 제 성능을 못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휘발유 넣는 것도 아주 신경을 써야 하는 오토바이가 고압축비 오토바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BMW나 두카티, KTM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압축비가 거의 다 13대 1 넘어가죠. 그래도 현존하는 R엔진과 텔레레버, 샤프트 동력 전달 방식, 그리고 방풍 성능은 아주 최고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은 할리, GS 어드방, 골드윙을 꼽을 정도로 꿈의 오토바이고 좋아하는 오토바이라는 점이죠. 워낙 많은 유저와 정비 정보, 정비사가 있어서 유지 정비가 쉽고 부품 수급도 쉬워서 운용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오토바이가 이 GS 어드방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혼다 아프리카 트윈 1100 1084cc 엔진이고요. 270도 수령 2기통입니다. 출력은 101마력이 7500rpm에서 나오고요. 11.4 토크가 5500에서 나옵니다. 중속대 토크가 상당히 좋은 오토바이죠. 연비는 25km 정도 나오고요. 중량은 243kg로 아주 보통 적당한 중량이 나오죠. 시트고는 835고요. 가격은 일반이 한 1800만원에서 어드방 ES가 267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14,000불에서 18,000불, 우리나라가 미국 가격하고 좀 비슷하죠. 유럽은 13,000파운드에서 15,000파운드, 3,000만원이 좀 넘어갑니다. 특히 유럽 중에서 특히 영국이 좀 비싸게 많이 파는 감이 좀 있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은 BMW GS보다는 역사가 좀 짧습니다. 1988년에 XRV650이 첫 출시된 이후에 파리다카르 랠리를 제패한 전설적 머신 NXR750 아프리카 트윈 DNA를 이어받아 탄생한 혼다의 대표적 어드벤처 오토바이입니다. 한동안 명맥이 끊겼었는데 VFR 1200X 크로스 투어러라는 V4 4기통 엔진을 단 오토바이가 혼다의 기함급 오토바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아프리카 트윈이 부활하면서 기한급 자리를 넘겨주고 크로스 투어러는 단종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트윈의 최고의 장점은 단일 엔진으로 기종별로 선택폭이 넓다는 겁니다. 일반 모델과 어드방, 어드벤처 ES로 나뉘고 거기에 수동과 자동 DCT를 결합하면은 6가지 버전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다 수입은 안 된다는 점이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도 적당하고 있어야 할 옵션이 다 있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 꾸준히 팔리는 모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올해 어드벤처 오토바이를 타는 오토바이 고수들 사이에는 BMW GS에 비해 좀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방품 성능도 GS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솔직히 중고속대 토크감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현상은 배기량과 압축비 차이로 발생하는 성능 차이로 충분히 감안하고 탈 수 있을 정도지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과 100마력 정도는 차고 넘치는 출력이라는 점이죠. 다만 고속주행 시 바람이 불거나 짐을 잘못 실었을 경우에는 주행하는 상황에 핸들이 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시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좋은 밸런스와 GS보다는 한 수 위인 오프로드 주행 능력, 스마트폰 유선 밀러링 정도는 가능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GS보다 좀 나은 점이라고 부득부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GS도 밀러링 되기는 하는데 지도가 이상한 지도나 구글 지도만 보여서 국내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요즘은 중국산도 무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지도가 뜨는데 기암급들인데 참 그렇죠. 거기다 요즘 혼다 코리아 하는 집 봐서는 그닥 탐탁치 않은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평으로는 아주 무난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정비 소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운영비도 저렴한 그전 정도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1158cc 수냉식 90도 V4 엔진이고요. 출력이 170마력으로 1050rpm이 나옵니다. 토크는 12.7kg 포스미터고요. 연비는 15km에서 20km 정도 나오고요. 중량은 240kg 좀 가벼운 편이죠. 시트고가 840입니다. 가격은 기본형 3,990만원에서 5,600만원입니다.
미국에서는 19,000불에서 4만 불까지 팔리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21,000유로에서 4만 유로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카티 멀티스트라다는 어드벤처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즉 BMW 오토바이를 얘기한다면 K1000XR 같은 기종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구분하면 10개 선정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대표 기종으로 좀 넣었습니다. 어드벤처 기종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이고 최고속이 가장 빠릅니다. 거의 최고속이 270km가 넘는 속도까지 찍은 유튜브 쇼츠를 봤을 때는 심각하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GS와 비교하면 초반 한 150km까지는 토크가 딸려서 좀 비슷한데, 그 후로는 일반인도 250까지는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GS도 의미는 없지만 220km에서 23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때 파이크스 피크 도전에서 기록을 세울 정도니까 성능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안 레드의 아름다운 색상과 모토GP에서 인증된 날렵한 V4 엔진과 어디 하나 깔 곳이 없는 디자인이 무기는 오토바이지만은 배기음은 전 사실 좀 별로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두카티 특유의 건식 클러치에서 나는 찰찰찰찰 하는 이런 소리가 이 엔진에서도 나는 것 같아서 저는 하여간 별로입니다. 거기다 가격도 비싸고 고장률도 높은데, 문제는 발브 간격 조절, 타이밍 벨트 점검 등 데스모 정비를 짧으면은 15,000km, 길어도 6만 km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비를 안 하고 방치하면은 타이밍 벨트가 고무 벨트라서 끊어지면은 엔진 헤드 그냥 날아가고 폐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렴한 기종일수록 데스모 정비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정비센터는 서울, 대구, 부산밖에는 없죠. 저 같은 충청도는 서울이나 대구로 엔진 오일을 갈러 가야 합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타면은 정비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정비만 잘해주면 문제는 없지만은, 얼마 전 데저트 X를 타시는 유튜버 정비하는 거 보니까 책임감이 1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보기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오토바이가 두카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 트라이언프 타이거 1200 랠리 1160cc 수랭 3기통이고요. 출력은 148마력에 9000rpm에서 나오고요. 토크는 13.25kg/m고요. 7000rpm에서 나옵니다. 연비는 17에서 20km 정도로 보편적이고요. 중량이 조금 많이 나가는 261kg입니다. 그런데 시트고가 175에서 195로 상당히 높죠. 가격은 국내에서 3,395만원 정도 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팝니다. 현재 트라이언프는 거의 유일한 영국 오토바이 메이커로 일제 오토바이 와 비교가 될 정도로 고장이 안 나기로 좋은 품질을 가진 오토바이입니다. 다만 국내 수입은 문제인지 가격적인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아는 사람만 타는 그런 오토바이죠. T플랜 3기통 엔진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험로를 잘 달리는 고성능 오토바이라서 꽤 인기가 있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 어드벤처를 만들어서 그런가 지나치게 물렁한 전륜 서스펜션과 오작동하는 연료 게이지, 그리고 TFT 스크린 고장 및 스위치 큐브 오작동을 포함한 전자장비 고장, 그리고 일부 라이더는 저속시 시동이 꺼지거나 변속 불량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발견된다는 유저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또 약간은 우리나라 라이더에게 불리할 정도로 높은 시트고와 펑퍼짐한 시트 때문에 착좌감이나 장거리 여행에는 편한데 너무 높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험로의 무리한 라이딩보다는 장거리 온로드 라이딩에 아주 적합하고 편안한 주행감과 장거리에서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라이딩감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타보지도 못하고 실물도 보지 못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KTM 1390 슈퍼 어드벤처 1450cc 순행 V4 엔진을 가졌고요. 9500rpm에서 175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8000rpm에서 14.78 토크가 나오고요. 이거는 두카티보다 출력이 높고 토크도 훨씬 세죠. 듀크알이 최고속이 한 270km가 넘게 나오니까 얘도 거의 270km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연비는 좀 떨어지는 16.3km 정도 되고요. 중량은 248kg로 보편적입니다. 시트고가 880으로 좀 높은데 국내에서는 수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3,200만원 정도 하고요. 유럽, 영국에서는 3,400만원 정도 팝니다. 오프로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KTM이죠. 최근에 얼굴을 싹 바꿔서 예전 얼굴에 비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호감이 많이 가는 디자인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고압축비 고성능 엔진으로 온로드나 오프로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오토바이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나 인지도 면에서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선택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오프로드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항상 선택의 순위권에 넣는 기종이죠. 문제는 비싼 가격에 비해 하차감이 좀 부족하고 부품 수급이나 정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 많이 걸림돌이 아닐까 합니다. BMW나 혼다는 정식 서비스 센터 말고도 사설 센터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데에 비해 KTM은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품 수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본토에서도 문제로 지적하는 유저들이 많을 정도로 부품 수급이 좋지는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축비, 고성능 엔진 오토바이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유독 KTM은 밸브 시스템 고장이 많은 오토바이죠. 이제는 사용자 문제가 아니라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KTM이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이런 고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15,000km지만은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든지 에어 필터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특히 드라이 펌프 방식의 엔진인 KTM 엔진은 엔진 예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예열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한다는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펌프 방식의 엔진 특성상 엔진 오일 펌프로 엔진 오일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엔진을 저속으로 오래 운행하면은 엔진 헤드에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경쾌하게 엔진을 돌리며 라이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KTM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는 허스크바나나 CF 모터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KTM이 고장률이 낮은 오토바이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KTM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오토바이라는 점은 무시 못할 존재라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할리 데이비슨 팬아메리카 1250cc 레볼루션 맥스 V 2기통 엔진이고요. 13토크에 6750에서 중속대 추정비를 가진 토크를 가졌고요. 연비는 한 18km 되고요. 중량은 258kg입니다. 시트고는 830에서 856 정도 되고요. 가격은 국내에서 3,290만원입니다. 미국은 2,846만원, 영국에서는 3,3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좀 비싸게 팔죠. 전통 있는 오토바이 회사에서 만든 첫 어드벤처 오토바이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샀는데 엔진은 태국 공장 제품이고 차대만 미국 펜실베니아 요크 공장에서 조립한 제품인데다가 어딘가 모르게 어드벤처 같지도 않고, 전기장치는 맨날 고장나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고쳐도 또 고장나고, 이러면 연쇄 반응으로 다른 곳이 또 고장나는, 그래서 맨날 서비스 센터에 서 있는 오토바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신차 판매도 급감한 데다가 중고차 판매 가격까지 무너지면서 할리 데이비슨 이미지를 갉아먹는 역할을 제대로 한 모델이 이 모델이지 않나 합니다.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주요한 문제점은 배터리가 약해서 초기 모델은 오류가 뜨고 방전이 되고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연료통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의 에탄올 성분이 알루미늄을 녹여서 연료 펌프를 막는 고장과 냉각수 누유, 어댑티브 하이라이트, 높이 조절 쇼바죠. 이 쇼바가 뻑뻑하거나 정차시 잠겨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해결되는 고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면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헤리티지를 지키려는 디자인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어색하고 어정쩡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가격도 싸지도 않고 이 가격이면은 BMW GS 산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제는 반응도 좋지는 않습니다. 옵션도 좋고 서스펜션도 좋은데 험로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매일 고장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아메리칸 할리를 생각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선택하면은 오산이라는 점과 고가 프리미엄 오토바이에는 쉽게 만들기 힘들다는 한 사례를 보여주는 아주 교보자가 될 만한 오토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즈키 브이스트롬 1050 1037cc 순행 V 2기통 엔진이고요. 106마력이 8500rpm이 나오고 10.2 토크가 6000rpm이 나옵니다. 아프리카트인과 거의 비슷한 스펙이죠. 연비는 거의 한 20km 정도 나오고요. 중량은 225kg고 시트고가 880인데 로우 링크를 달고 로우 시트를 결합하면은 한 800m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격은 저렴한 1999만원입니다. 미국에선 2300만원, 유럽에선 27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스즈키 기아민 어드벤처죠. V 2기통 엔진에 있을 거 다 있는 전자장비가 가득하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토바이로 꾸준한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성능도 나름 준수하고요. 고장도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 정비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오토바이도 유명하고 80년대 DR 시리즈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브이스트롬의 기아민입니다. 뭐 깔 거라고는 중국산 쿼터도 마우라가 스탱인데 아직도 스즈키 모델들은 시커먼 철깡통 마우라를 달고 나온다 정도. 아무리 요시무라 머플러와 찰떡궁합이라는 명성이 있어도 철깡통 마우라의 빈 깡통 소리는 이런 부실한 마우라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 외에는 깔 게 없는 오토바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안급 어드벤처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덟 번째, 가와사키 버서스 1100
1099cc 수행 직렬 4기통 엔진이고요. 133마력에 9000rpm에서 나오고요. 11.4토크가 7600에서 나옵니다. 259kg의 중량을 가졌고요. 840의 시트고를 가졌습니다. 국내는 2420만원이고 미국에서는 2800만원, 유럽에서는 3100만원 정도 합니다. 가와사키 버서드도 어드벤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병렬 4기통 엔진으로 아주 좋은 성능과 주행 성능, 승차감이 좋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크로스오버로 분류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원래 가와사키도 KL 시리즈라는 오프로드 위주로 달리는 듀얼 어드벤처가 미들급까지 아직 생산이 되고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아직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리터급 어드벤처는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을 모양입니다. 거기다 현 시점에는 좀 모자란 옵션 때문인지 국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지 않은 가격이고 국내에서는 생소한 기종이라 더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가 꽤 되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가와사키는 기암급 투어러인 컨투어 1300도 없앴고요. 이제는 알차나 네이키드 위주의 제품을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야마하 트레이서 9 GT 890cc 수랭식 병렬 3기통 CP3 엔진을 가졌고요. 119마력이 1000rpm에서 나옵니다. 9.5토크가 7000rpm에서 나오고요. 213kg의 가벼운 중량이고 시트고는 8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1748만원이고 미국에서는 2400만원, 유럽에서는 3300만원까지 판매가 됩니다. 이 트레이서 9 GT 플러스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마하에서도 FJL 1300의 후계기라고 소개를 하고 유럽에서는 크로스오버로 분류하는 것도 있어서 어드벤처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야마하는 과거에 슈퍼 테네레라는 걸출한 기한급 어드벤처가 있었습니다. 뭐 국내에서 완전 인기가 없지만은 유럽이나 호주 이런 곳에는 꽤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에 완전 단종되었고 이제는 기한급 어드벤처는 현실적으로 야마하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레이서 9 GT 플러스는 MT09에서 입증된 CP3 병렬 3기통 엔진으로 2기통의 토크감과 4기통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방한 엔진으로 완전히 검증받은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 오토바이로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빵이 작아서 그런가 판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기는 하는데 개발된 지 오래된 UI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닥이라는 점과 보기보다 딱딱한 안장, 엔진열, 부족한 방풍 성능 등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옵션도 나쁘지 않고 칼같은 주행 능력과 사운드 빠지는 것이 없는데 뭔가 살짝 아쉬운 오토바이가 트레이서 9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CF4모터 1000 MTX 946.2cc 수행 병렬 2기통 엔진이고요. 출력은 111마력이 8500rpm에서 나오고요. 토크는 10.72 6250에서 나옵니다. 중량이 222kg로 좀 가벼운 편이고요. 시트고는 830 정도 되고요. 국내는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700만원, 유럽에서도 17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에 CF모터가 있는 기술 없는 기술을 다 때려박아서 만든 기한급 어드벤처죠. CF모터가 KTM으로부터 450 엔진을 받아쓰고 KTM의 990 엔진을 납품하는 교환 형식으로 탄생한 엔진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KTM 990 엔진은 790이나 890 엔진 연장 성산에 있는 엔진이기도 하지만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죠. 중국산으로는 처음 플라즈마 스프레이 방식의 첨단 실린더 코팅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단조 경량 피스톤, 단조 크랭크, 단조 밸브캠, 다이아몬드 DLC 코팅 밸브캠, 엔진 오일 쿨러 등 여러 가지를 때려 박아서 만든 내구성 유지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 만든 엔진이라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초기 물량의 경우 아이들링 불안정이나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엔진열이 많다는 불만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KTM 엔진의 종특이죠. 엔진열 엄청 셉니다. 새 차일 때 클러치가 좀 뻑뻑하다거나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유저들 말로는 길들이기가 끝나면은 잘 작동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 작동 오류, 브렘보 브레이크의 민감한 설정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울컥거리는 불만이 있다는 유저들의 평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800 MTX 기반으로 엔진만 업된 오토바이라 크게 문제는 없는 모양입니다. 옵션을 따라서 가격이 미들급이라서 판매가 꽤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올 초에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꽤 핫한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외에도 기행급 어드벤처 오토바이로는 MV 아구스타, 엔드로 벨로체, 모토모리니 엑스케이프 1200이 있고 모토구찌 스텔비오 1200은 단종이 되었고요. 베넬리 TRK 1000이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월드와이드 판매량, 전 세계 판매량을 대충 검색을 해봤습니다. BMW R1300이 일반 GS가 연간 3,357대 정도, 어드방이 3,250대, 1300 전체 판매량은 66,125대가 판매돼서 BMW 전체 물량의 한 30%가 R1300 GS 모델이라고 합니다. 혼다 아프리카트인 1100은 발매가 2016년 이후에 12만 1000대, 그러니까 연간 한 1300대 정도 팔리고 있고요. DCT 모델이 한 51%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방은 60%가 넘게 DCT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카티 멀티스트라다는 연간 평균 한 13,000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혼다 아프리카트는 비슷한 판매량이죠. 트라이언프 타이거 랠리는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2004년에 총 트라이언프 판매량은 13만 4,000대, 생각보다는 많이 못 파는 것 같습니다. 인도나 유럽, 미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KTM은 판매량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2026년도 1분기 47,374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KTM 전체 판매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10만 대가 재고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재고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KTM 사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폭탄 세일을 기대하면서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펜아메리카는 연간 한 2,500대에서 3,000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이거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즈키 브리스트롬 1050은 브리스트롬 전체, 그러니까 650, 800, 1050 다 합쳐서 여태까지 44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판 거죠. 혼다 아프리카 트윈이 12만 대 팔았는데 브리스트롬이 44만 대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참고로 2017년에서 19년 호주 판매량을 보면은 브리스트롬 1000이 2196대고요. 1050이 289대, 1050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죠. 그리고 650이 6808대로 판매가 돼서 650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 벌서스 1000은 전 세계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하고 판매량 집계도 나오지는 않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0대도 못 파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야마하 트레이서 9 GT 플러스는 판매량 집계는 없는데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야마하로서는 효자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년에 일본에서만 연 1000대 이상 판다고 합니다. CF 모터 1000 MTX는 당연히 올해 판매 집계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올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수익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은 시가로 한 1,500원대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파운드와 환율은 거의 2,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보다 비싸게 파는 일부 모델들이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보다는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한데 유럽의 영국보다는 비싸게 파는 모델이 거의 없었는데 일부 모델들이 상당히 그래도 비싸게 팔죠. 리터컴은 중국산 오토바이가 많지는 않아도 현재 나와 있는 두 기종이 가격이 미들급으로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가성비로 밀고 나가면 아마도 리터급 기아 어드벤처 시장도 조만간 중국산이 판을 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3편에 걸쳐서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어드벤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사심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외국 포럼이나 레딧을 많이 뒤져보고 유저 리뷰를 많이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편에 걸쳐서 어드벤처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